안녕하십니까. 정동근입니다. 어, 사실은 제가 얼굴을 안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아, 카메라로 얼굴을 찍으면은 좀 자연스럽게 막 행동과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 포토샵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막 얼굴 안 드러내고 말로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포토샵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뭔가 그리려고 하면은 또 여기에다가 글까지 막 정리해서 쓰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참 힘과 노력과 열정과 시간이 막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잘 전달도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시간도 좀 절약되고, 또 이런 그 어색함에 좀 익숙해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렇게 별로 잘생기지 못한 얼굴이지만은 드러내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음, 제가 탤런트도 아니고 한데,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막 면도도 안 하고 또 세수도 안 하고 좀 깨재재하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근데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머리도 감고 머리가 지금 좀 젖어 있는데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옷도 이렇게 깨끗이 입으니까 그래도 조금 전보다는 많이 낫지 않습니까? 생활 풍수에는 배치의 풍수와 공간 정화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리어링. 뭔가 기운이 빠지거나 침체되거나 일이 안 될 때, 도배를 하거나 또 주기적으로 어떤 칠을 하거나 이런 것도 공간정화법의 기법입니다. 침체되거나 좀 처질 때 공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사람은 운이 좋아질 때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청소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고 오래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공간 정화법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옛날에 그 2003년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생기가 샘솟는 집이라는 책인데 뭐 책을 광고하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때 이 책을 쓰고 나서 텔레비전하고 어떤 그 백화점이라든지 은행 같은데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좀 나가고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출연은 꽤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예능 프로에서 출연 요청도 있었는데 제가 또 그런 쪽에 소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감히 이렇게 텔레비전, 이 유튜브에 섰느냐 하면은 풍수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최선이고 최고고 또 남들의 것들은 별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풍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면 기분이 좋고 또 환영하는 느낌을 받고 다시 가고 싶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풍수입니다. 풍수는 균형을 통해서 조화를 만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환경의 기가 개선이 되면은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도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지고 이게 풍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풍수를 보면요, 방이라든지 원칙에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풍수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인 조화와 균형을 깨는 경우를 어떤 아주 대단한 어떤 기법이나 뭔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으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면 됩니다. 아파트는 햇빛이 잘 들고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태양은 여름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봄, 가을, 겨울은 이렇게 집안으로 비칩니다. 비바람이 들이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름의 뜨거운 햇살도 막아주려면 처마가 좀 길어야 됩니다. 보통 아파트는 베란다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태양의 양만 본다면, 일조량만 본다면, 남동향은 정오가 지나면은 어떤 활기를 확 잃을 정도로 어두컴컴해집니다. 그리고 주부들도 빨래가 잘 마른다고 남동향보다는 남서향을 더 선호를 합니다. 물론 남향도 좋습니다만, 태양과 어떤 방위가 주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본다면은 남서향의 실리가 더 큽니다. 자, 이번에는 방위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에다가 이런 액자를 건다면 어디다 걸어야 할까요? 아마도 게임 중독자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런 액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방에 들어갔는데 생기가 있는 나무 그림이 넓은 벽에 딱 걸려 있으면 보자마자 나무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힘도 넘치고 파릇파릇하고 좀 굳건하고. 그런데 넓은 벽이 아니라 이 나무 그림이 나무로 만든 액자 속에서 뭐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좁은 벽에, 방문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방문 뒤에 걸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행이나 팔계는 해석과 적용해서 현명함과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팔계를, 팔방위를 이렇게 방에다 적용을 하면 우리식의 풍수는 이렇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팔계가 정해집니다. 팔방위가. 그런데 서양식 풍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출입문이 있는 벽의 중앙이 상징적인 북쪽이 됩니다. 같은 자리를 두고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주변입니다. 길은 호수의 외곽선과 산을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길들은 주변의 지형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방위와 동서남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과 산이 많은 지형에서는 강과 산이 많은 지형에서 이렇게 나 있는 길들과 들판이 동서남북과 나란한 경우는 좀 보기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건물들이 굳이 방위만 따라간다면은 길하고 주변 상황과 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뭐 길은 길대로 놀고 건물은 건물대로 놀고, 이제 사람들은 이걸 또 충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좀 건물이 길하고 나란하지 않고 빼딱하게 서 있으면은 보기에도 산만하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저후고나 배산임수도 이런 지시에 순응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풍수에서 기는 사람의 느낌을 말합니다. 편안하고 보기 좋고 다시 가고 싶으면 풍수가 좋은 겁니다. 사람의 생활 공간에서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부드럽게 소통되고 전망이 좋으면 두말할 필요 없이 좋은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떤 특정 방이나 어떤 조잡한 수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좋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듯이 공간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남서향이라서 이사를 가니 안 가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현대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조화와 균형의 풍수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좋은 기회도 오고 또 성공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또 안 되면은 또 어쩔 수 없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꼭 이루어낸다는 신념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풍수의 바로 진가입니다.